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후성이다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바이오니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후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4년 5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6시 0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0원까지 내려왔었죠. 하지만 올라갔다가 또다시 조정받고 지금 현재는 3만원짜리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니아의 1분기 실적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괜찮게 나왔던 실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진단키트 쪽에서는 적자가 나왔겠지만 진단키트 적자겠지만 그래도 아마 다른 곳에서는 호조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792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28억인데요. 나름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창립 이래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일로 전동기 대비했을 때 41%나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분기 실적 호조가 보시면 에이스바이옴의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이 견인하고 있고 에이스바이옴이 지금 매출이 762억 원, 영업이익이 126억 원으로 지금 보시면은 48%, 그 다음에 59% 성장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분기에 지금 해외 전시회 활동 참여, 그 다음에 광고 마케팅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지급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영향으로 판관비가 38%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흑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탈모마나 화장품 코스메로나의 B2B 계약 이후 실제 공급이 시작되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기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원가율이 낮은 제품인 만큼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의 레버리지 효과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이스바이옴 역시도 판매 채널 확장과 더불어 본격적인 다이어트 성숙에 시작되는 2분기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굉장히 잘 나온 실적이고 2분기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나왔는데 판관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덜 나왔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진단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양산업입니다. 이거 에이스바이옴에서 그러니까 자회사 에이스바이옴에서 이 유산균 사업에서 적자로 깎아먹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비엔알신인데 요게 또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비엔알신이고 유산균이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메로나 탈모 치료 화장품인데 요 화장품이 보시면 영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다가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들어보셨죠? 이렇게 판매가 되면서 총 5개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작년에 일본에서도 판매가 이제는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B2B 계약으로 인해서 쿠웨이트에 72억 원의 공급 계약이 난데 요 B2B 계약이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2분기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니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투자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진단키트 사업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좀 많이 까먹고 있다.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이제 판관비의 증가도 있겠지만 진단키트의 적자가 더는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에이스바이옴에서 낸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깎아 먹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분기에도 코스메로나는 흑자가 나오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코스메로나도 깎아 먹었겠죠. 하지만 2분기부터 코스메로나 실적이 매출이 즉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코스메로나 쪽에서도 지금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코스메로나하고 비엔알신 쪽에서 흑자의 폭이 깊어진다면 진단키트에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 두 개가 건전하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흑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살짝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메로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5월에 이제 국내 식약처 기준으로 해서 국내 출시하겠다,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진 거기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거래일 연속 상승은 나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샀고요. 개인과 기관에서 팔았지만 기관에서 판 물량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타 법인 생각하면 기관은 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현재 후성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맞죠? 지금 7,000원대, 7,500원, 요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후성의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성의 사업의 구조를 봐서는, 분명히 1분기에 그래도, 적자의 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지 않았을까. 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적자가 나왔고, 유상증자라고 하는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후성의 주가가 거의 폭락 수준이었다. 요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구간까지 그래도 복구를 했다가 또다시 빠졌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너무 감해도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후성은 세 가지의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 반도체, 특수가스, 에칭가스, 그 다음에 전해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냉매가스입니다. 냉매가스 여름이라서 수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업황 돌아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죠. 그러면 반도체 가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전해질입니다. 잠시 착각했는데,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고 3월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해질이 그동안 재고자산 마이너스로 잡혔는데 3월에 조금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재고자산의 마이너스가 조금 덜 잡히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좋다면 전체적으로는 어쩌면 이 적자의 폭은 굉장히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후성은 작년 4분기 그리고 작년 1분기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 3분기는 조금 적자의 폭을 줄여놨어요. 그런데 또다시 1분기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죠. 이렇게 나오면 주가 못 올라갑니다. 이번에 제 판단이 좀 맞았으면 좋겠고 적자의 폭이 적어도 100억 이하로 두 자리 숫자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이게 뭐 99억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한 70억 이하로 손실이 70억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도 앞자리 한 작년에 174억의 적자였는데 여기서 한 100억 정도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만 줄여줘도 2분기에 흑자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드니까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 이제 유상증자 이슈도 끝이 났고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행히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맞죠? 물론 요날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4월 17일부터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산 물량은 조금 더 많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거 회사가 돌아오려고 하면 기간의 매도가 줄던가 아니면은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빨리 흑자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끝난 게 아니다, 망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야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 보셔라. 사업의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다.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종목의 주가도 계속 이 자리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턴어라운드가 조금씩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18일 날 저희가 강연회를 개최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이제 5월 18일이고요. 시간은 1시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쪽에서 하니까 연락 주십시오. 여기 번호가 있죠.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